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24일 오전 9시 44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다섯 번째 아발란체, 그리고 여섯 번째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우기님이 에이다 1파가 지금 상승이라고 하면은 3파 시작점 부근 밑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상파 시작점 부근 밑까지 조정이 올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제가 보는 에이다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어디까지 올 것인지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기님 답변. 그리고 아발란체 한번 봐달라고 해서 아발란체 짧고 굵게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인계동 주민님이 파동 이론 잘 모른다. 뭐냐, 너 1파가 3파보다 무조건 길어야 한다가 아니라니요. 세계의 파동 중에 3파가 가장 짧을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공부 좀 하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개라는 말 붙었습니다. 대개 1파 같은 경우는 1파랑 3파 보면은 대개 3파가 보통 더 길거나 아니면은 어때요? 최소한 같게 나온다. 대개라는 말 붙었습니다. 전 무조건 3파가 무조건 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엇 파동 이론 들어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3파가 가장 짧으면 되지 안 된다. 3파가 가장 긴 게 아니라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1파가 연장이 되고 2파 나오고 3파, 4파, 5파. 그래서 1파가 당연히 1파가 가장 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파 2에 3이 가장 길고 4에 5 이렇게 끝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3파가 가장 길다. 보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똑같이 1, 2에 3, 4에 5파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파가 또 가장 길 수 있다. 근데 제가 어제 에이다 차트 말씀드리면서 에이다 차트 기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했을 때 대개 에이다 차트 대입을 해보면 엘리엇 파동 이론을 대입을 해보면 대개 최소 1파와 같거나 3파가 더 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3파가 더 길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고요. 대개 1파와 같거나 3파가 더 길다. 심지어 제가 영상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상에 써놨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달아도 됩니다. 좀 비난하는 거, 저를 욕하는 거, 무지성으로 욕하면은 그냥 댓글 삭제해버립니다. 왜? 내 채널에 와서 눈살 찌푸리게 그렇게 댓글 남기는 건 저는 제가 보기 싫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선에서 컷합니다. 근데 비판적으로 복리야 이거는 너가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은 당연히 저도 수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제가 수용을 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공부해야 될 점이 있으면 공부할 겁니다. 근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개 여기가 1파 그리고 이게 1파 그리고 여기가 3파 이게 3파가 되기에는 불이가 있다. 왜? 3파가 너무 짧다. 3파가 너무 짧다. 1파에 비해. 그리고 대개 1파는 어때요? 3파보다 짧거나 아니면은 1파와 3파의 길이가 어느 정도 얼추 맞아야 된다. 얼추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만약에 1파면 3파의 길이가 보시면은 49%입니다. 49%예요. 보시면은 83, 그 다음에 49.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83이면 만약에 3파가 대략적으로 뭐 79 아니면 뭐 78, 뭐 75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앞자리가 여기는 8인데 이거는 앞자리가 4죠.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곱하기 앞자리가 2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파로 보는 게 아닌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1파로 보는 게 맞겠다. 이게 하나의 1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보고 싶은 것만 좀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런 댓글까지 그냥 일일이 다 반박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저분도 꾸준히 제 영상을 지켜봐 오셨던 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댓글을 남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 댓글을 삭제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또 뭐 불만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에서, 지식 내에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비트코인, 그 다음에 테더, 그 다음 이더리움, 에이다, 그 다음 아발란체, 그리고 마지막 댓글 이렇게 볼 건데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과 테더는 반복이 됩니다. 비트코인과 테더는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이 만약에 조정이 오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조정이 온다면 어디까지 올 것인가, 한마디로 바닥이 어딘가,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에이다도 복리가 보는 바닥이 어디냐,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고, 상승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대략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것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냐, 대략 여기 107K에서 109K 여기까지 올 확률을 대략적으로 80에서 몇 프로, 90% 정도 본다. 80에서 90% 정도 여기까지는 올 수밖에 없다. 8할에서 9할까지는 여기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많이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00에서 101K.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닥이 될 구간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분할 매수를 받거나, 또는 두 번째, 여기서 분할 매수를 받거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가 40% 받고 60% 이렇게 받던지, 또는 50% 분할 매수하고 여기까지 하락한다면, 100에서 101K까지 하락한다면 여기서 또 50% 받던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때요? 매집을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매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얘가 어디? 여기 107에서 109K까지 하락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찐상승으로 갈 건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리 말대로 107에서 109까지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하락한 다음에 진짜 찐상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100에서 101K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찐상승으로 갈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할 거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어때요? 상승 다이버런스를 크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디로 보고 있냐, 지금 현재 차트를 어디로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여기 부분이죠. 대략 이쯤은 보면 되겠죠. 이쯤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쯤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빠졌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얼추 비슷하게 빠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미 얘도 여기 밑바닥에 30m로 빠졌고, 차트가 여기서 보면은 30m로 빠졌고,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런스 걸렸다. 30m 빠지면서 상승 다이버런스 걸렸죠? 그럼 지금도 30m 빠지면서 상승 다이버런스 걸릴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m로 좀 빠졌을 때가 대략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30m로 빠져가지고, 이때부터 30m 빠져서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렇죠?
30m로 빠지고 RSI가 바닥이 이렇게 RSI가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서도 30m로 빠졌고 여기서 30m로 빠졌고 어때요?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밑으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RSI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나서 재차 하락을 해가지고 107에서 109K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조금 비비적 거리다가 재차 크게 떨어져가지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107에서 109까지 가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바닥 형성 기간이 언제냐? 25년 대략 10월 18일 정도 바라보고 있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107에서 109K까지 하락을 한다면 어때요? 저는 높은 확률로 결국에는 100에서 101K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간적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언제? 25년 10월 18일 선을 그어놨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쯤이면 바닥이 나오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 10월 18일 여기 도달하기 전에 여기서 바로 그냥 하락을 해버린다. 그리고 107에서 109K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재차 크게 반등이 나올 거다. 어디까지? 대략 113K 또는 114K까지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까지 여기까지 재차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재차 크게 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크게 빠질 거다. 여기서부터 크게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10월 18일 전에 바로 스트레이트로 여기 빠지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여기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대 올라올 수 있는 범위가 124K, 117K를 이은 여기 이 상단선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저항 구간, 두 번째 저항 구간, 그리고 얘가 107에서 109K까지 하락을 스트레이트로 하고 그리고 반등이 크게 나온다. 어디까지? 대략 여기 상단선까지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가 된다? 반등이 크게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재차 어디까지? 100에서 101K까지 크게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 25년 10월 18일 근처에서 만약에 107 또는 109K에 머문다면 여기가 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10월 18일 이전에 25년 10월 18일 이전에 지금 바로 107K 109K 바닥을 찍으러 간다면 구간을 터치하러 간다면 저는 이게 찐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글로 남겨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107에서 109K에서 재차 크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재차 100에서 101K까지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재차 크게 상승이 나와.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어때요? 시간을 끌 수가 있겠죠. 시간을 이 위에서 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을 위에서 끈다면 그러면 대략 시간을 이 위에서 오래 끈다면 그리고 나서 25년 10월 18일 이 근처
어딘가에서 110K, 109K 구간에 도달한다면 그럼 여기가 찐바닥이 충분히 찐바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도 보셔야 돼. 기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가 바로 스트레이트로 107에서 109K 가냐, 아니면은 재차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줬다가 107K, 109K를 찍어주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로 100K, 101K까지 밀리냐, 아니야,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까지 안 오고 대략 여기가 바닥이 돼서 진짜 찐상수로 가냐, 이 갈림길이 갈릴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리를 좀 해보면, 비트코인 정리를 좀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107에서 109K까지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복리 입장에서는 107에서 109K까지는 99% 확률로 올 수밖에 없다, 터치하러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 시간적으로 빠르게 터치하냐, 5월 또는 느리게 터치하냐, 여기서 갈림길이 이제 갈린다. 시간적으로 빠르게 터치한다면 바닥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느리게 터치한다면 바닥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이 차트를 항상 좀 보여드렸다. 어떤 차트? 여기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조정은 항상 필요합니다. 어떤 조정? 기간 조정은 필요해요.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 조정 기간을 보면 60일, 그죠? 이때는 61일, 또 여기다 보면은 79일. 그리고 나서 저는 조정 기간이 대략 65일로 잡았습니다. 대략 65일로 잡았다. 기간적으로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바닥이 나오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가격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가격을 많이 뺀다, 이런다고 바닥이 출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간적으로도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적으로 그냥 일자로 빼버린다고, 그런 차트도 없긴 하지만, 1차로 빼버릴 수도 없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뺀다고 바닥이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출현할 거면 가격적으로도 개미들 피를 말리게 해야 되고, 기간적으로도 개미들 피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개미 털기, 기간적으로도 개미 털어서 개미들 피 말려 죽이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기간이 길다고 바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많이 뺀다고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닌데, 대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기간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가격적으로도 충족을 시켜줘야 바닥이 형성이 된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복리님, 여기 107K, 109K 여기 첫 번째가 바닥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바닥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시간이 답을 알려준다. 시간이 우리한테 답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빠르게 찍으러 온다면 이거는 반등이 나온 후에 더 크게 대폭락이 나올 거고,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막 옆으로 X축으로 시간 끌어주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왼쪽으로 X축으로 횡으로 만약에 시간 끌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 찐바닥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찐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옆으로 끼는 게 이게 횡이 맞나? 횡이 맞네요. 횡이랑 종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X축이라 할게요. X축, Y축은 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만약에 시간을 끌어준다,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러면은 아마 한 번 더 하락하더라도 여기가 진짜
찐바닥이 될 확률이 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쏟는다, 그냥 여기서부터 버티지 못하고 가격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재차 크게 올라갔다가 더 크게 빼려고 세력들이 노리고 있구나, 세력들이 노림수 한 수가 더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오늘 진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대략 바닥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첫 번째 바닥 구간, 두 번째 바닥 구간, 어디가 바닥이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알려드렸습니다. 뭐가 된다? 시간입니다. 시간. 얘가 바로 바닥을 찍으러 오는지, 아니면 X축으로 시간 끌었다가 바닥을 찍으러 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바로 찐상승으로 가냐, 또는 얘가 이렇게 바로 내려온다면 재차 반등이 크게 나온 후에 더 큰 대폭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테더 같은 경우는, 복리야 그럼 넌 테더에서는 뭘 보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거, 하락 다이버넌스 보고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넌스.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넌스가 나왔죠. 하락 다이버넌스가 출현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락 다이버넌스가 이렇게 출현하니까 대폭락 나오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봐야 될 거는, 지켜보고 있는 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고점은 낮아지는데 여기 테더 차트는 여기서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 그러면은 뭐가 걸린다? 4시간으로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리죠.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린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고점은 낮아졌는데 똑같이 고점이 낮아졌죠. 이러면은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린 게 아닙니다. 이러면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린 게 아니다.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RSI의 고점은 낮아졌는데 반대로 테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 상반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4시간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린다. 그리고 나서 크게 떨어질 준비가 된다. 근데 지금 봤을 때, 테더로 봤을 때 대폭락이 나올 자리는 아니다. 테더가 이렇게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봤을 때는 하락 다이버넌스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넌스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상승 이후에 테더 같은 경우는 4시간 하락 다이버넌스가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4시간 하락 다이버넌스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하지만 4시간 하락 다이버넌스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4시간 하락 다이버넌스가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차트를 이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트 이어보면 명백하게 하락하고 있죠. 밑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트를 이어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때요? RSI가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저점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RSI 저점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은 뭐가 걸립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 상승 다이버넌스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일 좋은 거는 4시간 상승 다이버넌스로 출현하고, 반대로 테더로 봤을 때도 4시간 하락 다이버넌스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빼박 떨어집니다. 이거는 진짜로 빼박 떨어질 차트다. 빼박 떨어질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비트코인과 한번 대조를 해봅시다. 9월 5일이랑 9월 7일 9월 5일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9월 5일이랑 9월 7일 9월 5일이랑 9월 7일 9월 5일이랑 9월 7일 여기서는 좀 애매하네. 9월 3일이랑 여기는 이렇게 걸렸네요. 9월 5일 9월 7일 9월 5일 1시 테더라. 이거는 제가 안 봐가지고 9월 5일 1시 여기랑
언제죠? 죄송합니다. 9월 5일 1시, 9월 7일 1시. 9월 7일 1시. 이건 안 맞나? 안 맞네. 이거는 좀 틀리네요. 이건 좀 틀리는구나. 이거 좀 틀립니다. 좀 맞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4시간 비트코인으로 4시간 하락되면서 출현하면, 반대로 테더 같은 경우는 4시간 상승 다이버런스가 출현할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요. 완전 좀 다르게 흘러간다. 다르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테더가 하락 다이버런스가 출현하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 다이버런스가 출현하면 빼박 올라가는 차트라고 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 다이버런스가 충족이 됐고, 테더 같은 경우는 4시간 하락 다이버런스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네요. 이거는 좀 틀리다. 이건 좀 틀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테더 받고 이더리움 가서 볼게요. 이더리움 가서 보면, 이더리움을 여러분들한테 파동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파동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피보나치 파동에서 일반적 비율 기준을 1파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1파 길이. 그러면 1파 길이로 보면 2파 같은 경우는 1파에 0.5에 0.618 되돌림, 3파 같은 경우는 0.618에서 확장되면 2.618까지 상승할 수 있고, 4파 같은 경우는 0.38이 되돌림, 5파 같은 경우는 0.628에서 1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조정이. 그러면 조정이 2파 그리고 4파 보시면은 0.5에서 0.618, 0.382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5에서 0.618, 0.382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서 볼게요. 이더리움 가서 보면 이거는 차트가 쉽습니다. 진짜 정석적으로 나왔죠. 차트가 길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차트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트가 길게 나오는 게 이렇게. 그죠? 또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나왔죠? 빼박. 그러면 빼박입니다. 어떤 식으로 빼박이냐? 그냥 심플합니다. 파동 쪽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그죠? 여기가 2파입니다. 그리고 3파 길게 나왔고 4파 조정,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또 조정 파동 이론이 있거든요. 조정 파동 이론이 있다. 뭐냐? 조정 파동 이론이 뭔데? 라고 하실 때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2파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4파는 대략 깨끗하게 나온다. 이게 뭔 말이냐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2파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대략 4파가 깨끗하게 나온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4파가 깨끗하게 나온다. 심플하게 대략 이게 1파죠. 2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2파가 깔끔하죠. 2파가 그냥 떨어진 게 그냥 일자로 떨어진 것 같아요. 깔끔하게 떨어졌다. 깔끔하게 떨어졌다. 근데 지금 4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지랄 같은 무빙이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하락했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또 올라갔다. 좀 이 지랄 같은 무빙 이런 게 나오면은 저는 지저분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차트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2파 있죠. 2파 여기가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4파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거고,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심플하게 기간적으로도 그냥 심플하게 조정이 되게 짧아. 그리고 일자로 떨어져. 이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파동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시면 한번 볼게요. 2파 같은 경우는 0.5에서 0.618, 4파 같은 경우는 0.38이 되돌림. 한번 볼게요. 진짜로 그런지.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고점 재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했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0.5. 그죠? 0.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2파가 0.5에서 0.628 맞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3파죠. 3파 되돌림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죠. 보시면 3파 되돌림이 어디까지 떨어진다? 지금 0.382까지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0.382 부근, 대략 여기 구간이 3870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870이다 여기가 대략 3870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되게 정석적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찍다가 이런 적 처음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82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3870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 심플하게 보면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냐, 대략 0.382 구간 어디까지 3870까지는 열어둬야 한다. 최소한 0.382 구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3파가 크게 나왔거든. 3파가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382 되돌림이면 어디냐? 382 되돌림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3.870 여기 구간, 이 윗대가리, 박스권 윗대가리, 박스권 윗대가리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피보나치 지어보면은 대략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에이다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되게 정석적으로 나왔거든요. 정석적으로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제 제가 거의 밤새 가면서 계속 다 봤습니다. 다 밤새 가면서 다 봤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파라면 파동적으로 1파의 조정이 나온다면 대략 2파는 382 구간, 대략 382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대략 382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2파가. 그래서 2파 같은 경우는 0.5에서 0.628인데 반대로 4파는 0.382.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면은 조정의 폭이 짧지 않을까? 짧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폭이 어떻게 된다? 짧다. 근데 이렇게 차트가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지랄같은 되게 더럽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의 폭이 되게 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파 길이 재보면 2에서 3파 조정의 길을 재보면 대략 0.618 라인까지 진짜로 하락을 했죠. 여기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파동 이론이 되게 잘 맞다. 파동 이론이 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보면은 1파의 되돌림으로 2파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이것도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겠습니다. 1파의 되돌림 2파가 0. 어디까지 떨어졌다? 382까지 떨어졌죠. 382까지 떨어졌고, 여기도 신기하게 여기서는 이 차트는 지랄같은 무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해요. 여기서 보면 3파의 되돌림 반등 보시면 이것도 0.382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 에이다 차트 보면은 여기서는 어디까지 하락했냐, 이런 식으로 볼까요? 2파 가서 보면은 0.382 되돌림 줬고요. 그리고 4파 같은 경우, 이 4파 같은 경우는 0.618까지 되돌림 줬습니다. 그쵸? 근데 이 차트 보면은 둘 다 어디까지 되돌림 줬다? 2파도 0.382 되돌림, 그리고 여기서도 4파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되돌림 줬다? 0.382 되돌림을 줬습니다. 에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정이 오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0.382 또는 0.618까지 되돌림을 주는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0.382 또는 0.618까지 되돌림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가진 거죠. 의문점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1파면 그러면 피보나치 재보자고요. 이게 1파다? 그럼 어디까지 하락했냐? 보시면 이게 만약에 2파라면 0.5에서 0.618까지 되돌림 줬죠? 그럼 여기까지 되돌림 줬네? 맞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게 3파잖아요. 이게 3파. 그럼 만약에 이게 3파라면 이 짧은 길이가 만약에 3파라면 벌써 이미 0.618까지 되돌림을 줬습니다. 0.618까지 되돌림을 줬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에이다 코인은 여기서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도저히 올라갈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에이다 혼자 미친 지랄 발광해서 올릴 수 있냐?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이다가 무슨 진짜로 미국에서 에이다 코인을 비트코인처럼 취급을 한다 이런 호재 기사가 뜨지 않는 이상 에이다 코인 자력으로 대폭발이 나오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진짜 0.00001%, 1%도 아니야. 0.00001%밖에 안 된다. 진짜 로또 맞을 그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유를 해보면. 그래서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1파 그리고 이게 하나의 3파라고 보긴 힘들다. 그래서 아싸리 1, 2에 3, 4, 5로 그냥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1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얼추 맞습니다. 얼추 맞다. 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에이다 상승에서는 어때요? 1파 길이가 대략 71%, 2파 길이가 대략 95%, 3파 길이가 대략 81%. 그럼 어때요? 3파가 가장 깁니다. 3파가 95% 가장 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적어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상승이죠. 두 번째 상승 가서 보면 1파의 길이가 106%, 3파의 길이가 123%. 그러니까 2파가 아니죠. 3파.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3파, 5파. 3파의 길이가 123%. 자꾸 이상한 그 폼파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폼파리한테 계속 연락이 오네. 네, 전원 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파가 51%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다. 여기도 적어볼게요. 또 1파, 2파, 3파에 또 이지라 해가지고 또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깐깐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1파, 이 1파의 상승이 71%, 그리고 이 3파의 상승이 95%, 그쵸? 그리고 마지막 5파의 상승이 몇 프로? 81%다. 그러면 1파, 3파, 5파 맞죠?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보면은 1파의 상승 길이가 106% 맞죠? 3파의 길이가 123% 맞죠? 그리고 마지막 5파가 51% 맞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또 똑같이 붙여넣기 했을 때 세 번째 상승으로 갔을 때 이게 만약에 세 번째 상승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상의 83%, 1파가 몇 프로? 대략 83%다. 근데 진짜 졸라 웃기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파 상승이 49%?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여기서 1파, 2파죠. 그리고 이 3파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넘지 못했잖아요. 1, 2 여기도 절단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이거 파동적으로도. 여기서 파동적으로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아싸리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 2에 3, 4에 5로 이렇게 한 파동을 묶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적으로도 1파가 83%, 3파가 49%.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 에이다 차트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100%를 대략 1파로 보고 있습니다. 1파로 보고 있고, 이제 3파가, 그럼 3파가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0.5에서 0.618 또는 4파 0.382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다. 0.382 또는 0.618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의 폭이 0.382 또는 0.618이다. 그러면 재보면 이 바닥에서부터 이 상승까지 재보면 이미 0.382까지 닿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미 조정의 폭이 닿았다. 심지어 조정이 그러면 이때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때 왜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냐? 만약에 여기가 1파죠. 1파에 조정이 0.382까지 충족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어때요? 정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했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다. 조정이 정고점을 넘지 못했죠? 이미 여기서부터 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면 0.382에서 뭐가 된다? 바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에이다 코인의 바닥은 0.5에서 대략 0.618까지 눌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지금 2파 에이다 코인 2파는 어디까지 눌린다? 0.5에서 0.618까지 눌릴 확률이 크고, 만약에 4파 에이다 4파는 0.382까지 그냥 조금 얕게 되돌림을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가 임의로 좀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가 나오고 대략 여기 2파가 여기까지 눌린다고 쳐요. 3파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4파가 짧게 눌리고 마지막 5파로 올라갈 겁니다. 5파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눌린다면 대략 1.618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대략 3파의 고점도 알 수 있습니다. 3파의 고점도 알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3파의 고점도 알 수 있다. 왜? 1파와 2파만 알면 3파의 고점도 알 수 있다. 왜? 1.618에서 2.618 확장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결과를 에이다 코인에 대입을 해보면 돼요. 에이다 코인에 대입을 해보자. 정말로 이 3파의 길이가 1파에 1.618에서 2.618까지 나오느냐? 이걸 보시면 된다고요. 에이다 코인 볼게요. 에이다 코인을 여기서 한번 재보면 여기 1파랑 2파만 알면 1파와 2파만 알면 3파의 길이도 알 수 있다. 3파의 길이도 알 수 있다. 정말로 그런가? 진짜로 그렇죠? 1.618까지 올라왔더니 여기 1.618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 1.618 어디? 4,529달러. 진짜로 여기가 고점 부근으로 작용했네. 알 수 있죠?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파의 고점만 알면 대략 2파의 조정 길이도 대략 알 수 있다. 0.5, 0.618 2파의 길이가 0.5, 0.618 그래서 파동,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진짜로 딱 들어맞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우리는 에이다 코인의 바닥이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알죠?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로 만약에 봤으면 파동 쪽으로 파동 쪽이 아니라 피보나치 비율로 1파의 길이를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라고 치면 이 길이에 대한 어디 0.5에서 대략 0.618 이 사이가 아마 바닥이 될 확률이 크다. 어디? 0.5, 0.618 여기가 어디냐? 에이다 코인의 바닥이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0.7647 0.7045 여기가 에이다 코인의 바닥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다 롱 물량 선물 롱 포지션을 여기서 지금 거미줄 쳐놨습니다. 여기서 뭘 쳐놨다? 거미줄을 쳐놨다. 그래서 거미줄을 촘촘히 쳐놨다. 얘가 여기까지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거미줄이 이렇게 쳐놨으니까
체결이 되겠죠. 롱 물량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재차 떨어지면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3파로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은 3파로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에이다 코인은 3파도 남았고 플러스 5파도 남았습니다. 에이다 코인은 3파도 남았고 5파도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는 현재 1파가 나왔고 2파, 3파까지 다 나왔다. 에이다 코인은 어디? 3파까지 다 나왔고 에이다 코인은 마지막 5파만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기님, 에이다 만약에 조정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심플하게 에이다 조정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 대략 여기 0.7647 또는 0.7045 여기까지 올 확률이 되게 높다. 한마디로 여기가 조정의 끝 바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에이다 코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 아발란체도 파동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얼추 맞습니다. 파동 쪽으로도 얼추 맞다. 아발란체도 딱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뭐가 나오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대기 하나, 그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대기 둘 딱 보더라도 아, 이게 1파구나, 2파, 3파로 올라가고 있는 진행 중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다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 게 여기가 1파죠. 그리고 2파까지 나왔습니다. 2파까지 나왔다. 그럼 우리는 3파를 알 수 있죠. 3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드렸잖아요. 3파 1.618에서 2.618 확장. 그럼 3파의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 보면 되잖아요. 여기 1파의 되돌림 2파까지, 그거 보면 1파의 되돌림 2파, 이렇게 그거 보면 대략 어디까지 올라오면 된다. 1.618.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상승할 거다. 39.61까지는 최소한으로 올라줘야 된다. 적어보겠습니다. 어딨어? 여기. 아발란체 차트는 최소한 어디까지 상승을 해줘야 된다. 39.61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최소 1.618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3파의 상승이 1.618에서 2.618 여기 써져 있잖아요. 3파의 상승이 대략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1.618에서 2.618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와서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최소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더 크게 올라가든, 3파가 연장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더 크게 올라가든, 여기서 떨어지든 둘 중 하나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더 올라갈지, 또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할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발란체 차트는 이 3.61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더 올라갈지 꺾일지, 이거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발란체 만약에 매매를 하고 있다면 39.61까지는 롱 물량을 끌고 갔다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익절해야겠죠. 여기까지는 떠먹여주는 구간이니까 39.61까지는 오고 나서 여기서 반 익절하든, 뭐 3분의 1을 익절하든 4분의 1을 익절하든 분할 익절해라. 반 익절이 아니라 분할 익절해라. 분할 익절을 꼭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할 익절 좀 꼭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인계동 주민님, 그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3파 가장 길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에이다 차트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1파와 3파가 같거나 또는 3파가 더 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3파가 제일 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3파가 어때요? 1파보다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3파가 더 길다. 왜? 에이다 차트 보면
전 차트 분석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때도 어느 정도 95% 가장 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자리가 3파랑 5파랑 비슷하잖아. 90% 81% 앞자리가 어느 정도 얼추 맞아야 돼요. 앞자리가 여기서도 1파랑 3파랑 어때요? 20% 앞자리가 이밖에 차이 안 나.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밖에. 그죠? 여기서는 앞자리가 10%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라고 쳤을 때 앞자리 8자 3파가 앞자리 4자 곱하기 2배 차이 나. 2배. 대략적으로 40% 차이 난다니까. 앞자리만 보면 뒷자리 빼고 그냥 앞자리만 심플하게 보면 8자 4자 차이가 엄청 난다니까요. 이때는 앞자리가 1, 2, 10 이건 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죠? 여기서는 앞자리 9자 8자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앞자리만 치더라도 8자 4자 4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 딱 봐도 여기가 조정 진행 중인데 여기를 4파로 보기에도 애매하다. 왜? 보시면은 조정이 2파에서 0.5, 0.618 4파가 0.382 둘 중에는 382가 얕게 나오고 그 다음에 0.5에서 0.61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이 조정의 폭이 크다 이거죠. 조정의 폭이 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봤을 때 대략 여기 0.5에서 0.628까지 이미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이 하나는 0.382에서 이 하나의 조정은 0.382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미 어디까지 내려왔냐? 이미 0.628까지 내려왔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된다. 여기도 조정이 크게 나왔고 여기도 조정이 또 크게 나온다? 심지어 여기보다 여기가 조정이 더 크게 나온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둘 중 하나는 깨끗이 나오면서 조정의 폭이 작아야 됩니다. 조정의 폭이 작아야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제일 정석적인 차트가 이겁니다. 제일 정석적인 차트가 이거다. 조정의 폭이 짧다. 2파 이 조정의 폭이 되게 짧죠? 그리고 3에서 4파 이 조정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는 작게 나오고 하나는 크게 나오고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정의 폭이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작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저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2파에서 조정이 작게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4파에서는 조정의 폭이 크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저분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파동 이론을 되게 깊숙하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전문가의 인양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죠.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기다 그냥 적어볼까? T가 어딨어? 여기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개입니다. 대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2파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3파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4파가 이렇게 5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딱딱 그냥 피보나치 비율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개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온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럼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개 말씀드린 거예요. 대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개 그렇다.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특수한 상황으로 뭐 지랄 같은 무빙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절단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나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개 그렇다 이겁니다. 대개 2파 조정이 깨끗하면 어때요? 하락폭이 적거나 또 4파 조정이 더러우면 하락폭이 크다. 대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반대로 2파 조정이 여기서
반대로 보시면 돼요. 2파 조정이 깨끗해. 근데 하락폭이 크다. 이러면 4파 조정은 반대로 4파 조정은 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더럽고 하락폭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2파가 깨끗하게 나오면 4파가 더럽게 나오고, 뭐 2파가 하락폭이 적으면 4파는 하락폭이 크거나, 반대로 2파 조정이 깨끗하게 나오면 4파는 더럽게 나오고, 2파 조정이 하락폭이 크면 4파 조정은 하락폭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파가 하락폭이 되돌림이 0.5에서 0.618. 되돌림이 크죠? 되돌림이 크다. 4파 같은 경우는 0.38이 조금 얕다. 적다. 이겁니다. 적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2파가 깨끗하면 4파는 더럽고, 2파가 하락폭이 적으면 4파는 조정폭이 크다. 되게 2파 조정이 깨끗하면 4파 조정은 더럽고, 2파 조정이 하락폭이 크면 4파 조정은 하락폭이 적다. 전 이렇게 조금 뭐예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첨부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살을 붙이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뭐 틀린 정보를 알려주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용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수정해서 다음 영상에도 올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에이다 차트 기준으로 바닥이 어딘지, 아발란체 상승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더리움으로 조정이 온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올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 대략적으로 바닥이 어디서 형성이 될 건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진짜 좀 죄송한 게, 영상에서 죄송한 부분은 제가 말을 더듬거나 또는 오늘따라 전화 올려가지고 영상에 어때요? 매끄럽게 진행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핸드폰 끄고 촬영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제가 끄고 촬영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흐름이 뚝뚝 끊기고,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도중에 영상을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또 영상 찍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제가 뭐 편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원테이크로 찍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냥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계속 열정을 가지고 촬영을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촬영을 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유입분들보다는 계속적으로 고마운 것은 뭐예요? 봐주셨던 분들이 계속 봐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보시면 닉네임 다 기억해요. 닉네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보시면은 항상 찾아왔던 단골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항상 댓글 남겨주셨던 단골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복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제 영상이 진짜 1이라도 진짜 먼지 그 한 톨 티끌 마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단 도움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라던가 질문하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친절하게 영상에서 언급하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9월 24일 오전 10시 43분입니다. 감사합니다.